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김관홍 잠수사가 떠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토요판 커버 스토리는 세월호 민간 잠수사 끝나지 않은 악몽, 이게 제목입니다. 김관홍 잠수사를 기억하는 배상홍, 조요한 두 동료 잠수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살아있을 때 김관홍 씨가 자주 외로움을 호소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잠들지 못한 아이들 생각에 눈 질끈 감고 하루 수차례에 몸을 던졌지만 돌아온 건 해경의 배신, 국가의 무관심, 상한 몸과 트라우마. 고통의 세월 잠수사로서 사형 선고. 앞이 캄캄한데 얼마나 더 죽어야 피해자 신분이 될까. 2014년 4월 23일로 가보겠습니다. 민간 잠수사들 수가 26명까지 늘어났던 날입니다. 수색 작업은 조류가 약해지는 물때에 맞춰서 하루 4차례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선체 내부 수색은 민간 잠수사들의 몫이었는데 수색은 눈이 아니라 거의 손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시야가 확보되는 날은 한 달에 2-3차례 뿐이었다는 것이죠. 비교적 시야가 잘 확보되는 날이라도 수색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순간 뻘물이 일어나서 시야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바지선에 항상 유족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난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유족들의 눈빛을 보면 안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해경은 자신들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칠 경우 치료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할 테니 들어가 달라고 했다. 물속에 아이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많은 시신이 있는데 냉정해질 수 없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조류가 약해지는 정조 시간만 되면 들어갔다. 항상 흥분 상태여서 피로를 느끼지도 못했다. 전쟁터에 나온 느낌이었다. 조력자인 잠수사에 대해서 해경은 오히려 잠수사들의 뒤통수를 쳤다. 검찰은 2014년 8월 26일 민간 잠수사들 중 최연장자였던 공우영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고발은 해경이 했다. 해경은 2014년 5월 6일 수색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이광욱 씨의 죽음이 공우영 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광욱 씨는 해경이 5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 방문에 맞춰서 잠수사 인원을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리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데려온 잠수사였고, 공우영 씨는 민간 잠수사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배치 업무를 맡고 있었을 뿐 공식적인 현장 책임자도 아니었다. 재판은 결국 지난해 12월 7일 공우영 씨의 무죄로 결론났다. 김관홍 씨가 국회에서 울분을 토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죠. 광고 듣고 나머지 부분 소개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트.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잠수사들은 작업 중 근육통이나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았다. 특히 격실문을 열거나 통로에 짐을 치워야 하는 작업 등 이런 작업은 하체보다는 상체를 쓸 일이 많아서 부상은 상체에 집중됐다. 고 김관홍 씨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어깨 회전 근막에 이상이 생겼다. 황병주 씨를 포함해서 김관홍 씨보다 나이가 많은 잠수사 8명은 골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골괴사는 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뼈 조직이 썩는 증상이다. 정부는 2014년 연말까지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난해에는 중단했다가 지난 1월부터 지원을 재개했다. 수색 작업 중 신장이 나빠져서 현재 주 3회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황병주 씨는 앞으로 잠수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는 지난해 여름부터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다. 지난해 10월쯤 우울증이 극도에 달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죽을 방법과 유서에 쓸 문구를 궁리했다. 배상홍 씨는 수색 작업을 마친 다음 1년 동안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물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악몽을 꾼다. 조요한 씨는 트라우마 증상이 없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라면서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라고 말했다. 잠수사들은 순환구호법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의사상자 인정도 받지 못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이분들을 의사상자라고 하지요. 의사상자 인정도 받지 못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난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배상홍 씨는 관홍이 형이 매우 괴로워했다.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할 때에는 열정을 쏟았지만 끝나고 나면 허탈해하는 것 같았다.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 사람이 보고 싶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브렉시트의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로 폭발한 유로존 부채 위기였다. 유럽연합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유럽에서 독일의 주도권은 영국민들의 우려를 키웠다. 동유럽 회원국가로부터의 노동자 이민 증가는 국수주의 감정을 자극해서 영국 독립당의 부상을 가져왔다. 독립당은 지난 선거에서 13%나 득표했다. 집권 보수당은 독립당의 의제인 유럽연합 탈퇴를 무력화하려고 선제적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당은 이 공약에 힘입어서인지 예상을 뒤엎고 노동당에 압승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당초 이 공약을 매개로 해서
탈퇴할 생각보다는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유리한 회원국 자격을 따내는 협상용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이민자의 복지를 제한하는 재량권 등을 따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반유럽연합 정서만 자극했다. 캐머런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공약은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과만 나왔다. 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공동체는 개뿔,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아닙니까?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세계 경제 흔드는 브렉시트, 한국 제대로 대비하고 있나? 네,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받을 타격은 가늠하기 힘들다. 당장 글로벌 금융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본 유출은 훨씬 심해질 것이다. 수개월 전부터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 보유액 등을 들어 안이하게 대처해온 정부의 태도는 미덥지 못하다. 실물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한국의 유럽연합 수출액 중 영국의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유럽연합 전체를 흔들고 이것이 다시 국제교역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 뻔해서 안심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외풍에 취약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금융 안정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관련국 간의 연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대한 재편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온통 지뢰밭인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는 길은 실력을 갖추는 것뿐이다. 네, 어떻게 이 소임을 잘 담당할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그의 휘하에 있는 관료들인가요? 기대난망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 수렁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2억 원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무총장으로 왕주현 부총장의 직속 상관이던 박선숙 의원의 지시,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왕주현 부총장에게 리베이트 수수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박선숙 의원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선숙 의원은 월요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에서는 리베이트 의혹 국면이 장기화된 데 따른 무력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국면을 타개할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국민의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실만한 카드가 없다. 진실만한 권위가 없다. 진실만한 돌파구가 없다. 네, 이겁니다. 답이 안 보이는 것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구가 안 보인다. 예, 경향신문 기사 첫 문장인데요. 민심이 싸늘하게 외면했던 이명박 정권 말기보다도 사정이 더 나쁘다는 거지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 운운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 비판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진짜 심판은 청와대와 친박이 당했다. 이런 자조만 들립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대선은 80% 진다. 이 말이 여당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예, 져야지요. 이따위 정치를 하는데 져야지요. 우선 총선에서 심판받은 청와대와 친박계가 여전히 여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문제다. 기사 내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원진, 김태흠, 이장우, 김진태 의원 등 친박 강경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툭하면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다. 조원진, 김태흠, 이장우, 김진태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친이 강경파, 지난 정권에서 친이 강경파들, 그 말로가 어떻게 됐냐고. 너희들은 다를 것 같냐고. 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계속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었던 당시 여권 상황과 대비된다. 당시 주류인 친이명박계는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장외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당을 수습했다. 여당은 야권의 아젠다인 경제민주화를 먼저 의제화하고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당시 구원투수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가 현재 여권 쇄신을 맡고 있는 역설적인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친박계를 대체할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김영우 비대위원 등 일부 비박계가 친박계의 독주와 전횡을 비판할 뿐 대다수 비주류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 예, 기사가 이렇습니다. 반기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친박들, 새누리당 말입니다. 반기문만 메시아인가요? 반기문이 아니라 간기문 아닌가요? 간보는 간기문. 네. 붙잡기에는 몸이 너무 미끄러운 간기문 아닙니까? 한겨레 탈북자를 보호할지 말지 결정은 통일부 장관 권한인데 국가정보원장이 직권 남용했다. 그래서 민변이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실언 집단 탈북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은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했던 민변이 무슨 자격으로 집단 탈북 문제에 개입하려 하느냐 힐난한다. 반면에 진보 진영은 집단 탈북 발표 때에는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정부가 최근에는 인권을 운운하면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을 불허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 법정 다툼의 두 주체는 국정원과 민변이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성을 간첩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다가 민변이 조작 사건임을 밝혀내면서 개망신을 당한 바 있다. 네. 칼럼 본문에는 망신으로 돼 있는데 개망신이 훨씬 더 질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개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원한을 품은 국정원은 보수 언론의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등에 업고 민변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려고 한다.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했던 검찰도 탈북 단체들의 민변 고발을 기회로 탄압에 가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정원은 종업원들을 법원에 불출석시켰고 조사 기간인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통일연구원의 인터뷰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자유의사로 탈북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이야기만 흘리고 있다. 이렇게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꼭꼭 숨김에 따라 진실도 밝혀지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네, 한 발 떨어져서 이 사태를 바라본 그런 시각의 칼럼인데요. 예, 이렇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썼지만 국정원 뭐하는 놈들이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겠죠. 네, 상식에서 이탈하면 그렇습니다.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홍만표 사건 특검은 왜 필요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해에만 100억 원대 가까이 버는 등 불과 5년 만에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홍만표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이 궁금하지 않은가? 전관의 약발이 2년에서 3년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지속적으로 거액을 벌어들이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홍만표 변호사가 62건의 사건을 몰래 변론해서 수임료 34억여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 발표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검찰 주장대로라면은 홍만표 변호사의 평균 수임 단가는 5천만 원이란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그의 평균 수임 단가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1999년 이루어진 11차례의 특검 중 제대로 평가받은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특검이 성사돼도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은 주로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말하는 사법적인 정의는 실현 불가능할 상상일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신화처럼 말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관련 검사들이 소환되고 조사를 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은 평등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후에 검찰 조직에는 전관들의 유혹을 방어할 명분을 찾게 해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특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광고 듣고 잠시 후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창조의 힘은 저항정신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득권자들이 계급적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성과연봉제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저항의 정신은 어디서 오며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토론이 사라졌습니다.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국무회의 장면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대통령은 미리 작성한 메모지를 읽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그걸 받아 적습니다. 일방적인 지배와 통제, 명령과 지시만 존재합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떠들면 주변 사람들은 수첩을 꺼내 받아 적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만이 지위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유능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반도에서 토론이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왜 어처구니 없는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굽신거리는 걸까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왜곡된 공맹 사상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본래의 뜻과 상관없이 지배자의 입맛에 맞게 공맹 사상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럽에서 예수의 사상을 지배자의 이념으로 왜곡하는 바람에 중세의 암흑시대로 빠져든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노 안연편에서 제나라 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공맹사상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올바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임금다워야 신하가 신하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임금이 임금다울 때 비로소 신하다운 신하들이 함께 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비가 아비다워야 아들이 아들답게 된다는 뜻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공자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임금들과 대화했지만 임금 같지 않은 놈들과는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군신신 부부자자는 조건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역할이 큰 사람이 똑바로 해야 비로소 역할이 작은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봅시다. 윗사람이 과연 윗사람답습니까? 명령과 통제로 움직이는 조직에서 아첨하는 자들만 득실거립니다. 이런 조직에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멍청합니다. 허수아비 같은 인간들이 앉아서 의전만 받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외교와 국방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떤 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 멍청한 인간들을 갈아치우거나 처벌해야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공자의 언명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공자도 예수만큼이나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나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덕목이 조선시대에 와서 엉뚱하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임금이 멍청해도 신하들이 임금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아비가 또라이 짓을 해도 자식들이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효의 개념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민중은 기득권층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길들여 왔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충성과 효도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도록 의식과 무의식에 깊이 각인시켜 왔습니다. 계급적 질서에 순응하도록 강요받아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온갖 부조리와 심각한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매갈이 없는 사회가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충효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충효를 모르는 그들을 불쌍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를 우리보다 더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적게 일하면서 부강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도대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나라들을 만들었을까요? 유럽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이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지난 수백 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문해혁명, 종교혁명,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씩만 일어난 게 아니라 수차례씩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혁명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인들은 크고 작은 수많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한두 명이 저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대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항의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폭발시켰습니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고수하고자 하는 지배층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이런 혁명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비로소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혁명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유럽은 동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아시아의 문명이 유럽 문명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19세기 청나라가 쇠퇴하면서 문명의 무게중심이 서양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항의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축적되고 응축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역사의 문외한이지만 이 문제를 캐보고 싶었습니다. 독일 기업의 인사조직과 독일 산업을 연구하는 경영학도로서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고 오로지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도록 강요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집단을 벗어난 개인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미분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오직 집단을 위한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서양은 개인이 없는 집단의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은 집단이 없는 개인의 존재는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집단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어떻게 차지하며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탐구했습니다. 집단이 중시되었습니다.
동서양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차이가 혁명의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서양은 개인의 자기 실현이 곧 집단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동양은 집단의 위계 질서를 벗어나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자기 실현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집단의 우두머리와 그 지배층에게만 자기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의 출세가 중요했습니다. 이런 동서양의 차이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19세기 중엽 일본인들은 개화기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서양 언어 중에서도 individual과 society라는 개념을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이 난감해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룬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개인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항 정신은 개인이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현하도록 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는 거리가 멉니다. 획일적인 교과서로 가르치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하느냐에 따라 시험 성적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합니다. 학생들을 계급화하고 차별화하여 서로 극심한 경쟁에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개인이란 오직 집단 속에 적응해가는 동질적 요소로 파악합니다. 교육 방법도 획일화되고 내용도 동질적입니다. 모든 학생이 EBS 교재를 외워야 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사서 삼경을 외워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교육 철학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마저 집단 내에서 위계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안에서만 존재하도록 강요합니다. 사회에 나와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없고 집단 내에서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요소로서만 개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위계 질서를 깨는 사람은 그 집단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집단 내에서 출세하는 것이 직장 생활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개인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이 없으면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집단 속에서 존재하는 요소로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개인이 되어야 저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없고 집단만 있는 사회는 유령과 같은 사회입니다. 청와대는 하나의 집단이자 단위 조직입니다. 기자들이 가끔 청와대에서 무슨 말을 했다고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말했다는 것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지칭하지 않은 채 그냥 개념적인 실체인 청와대가 말했다는 것은 청와대라는 유령이 말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브리핑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라는 조직을 유령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기자들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끝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말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라는 유령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령과 같은 집단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어떤 집단을 마치 개인처럼 의인화함으로써 그 집단 내의 개인의 존재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으로 거듭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은 행위 주체가 없는 어떤 집단이라는 유령과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령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유령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령이 아닌 개인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령을 말하는 사람들은 토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사라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불합리한 것에 대해 저항하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려면 각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아름답고 추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 숨쉬는 인간이 됩니다.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불합리한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저항의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배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대해야만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최동석 경영학 박사였습니다. 들을만한 팟캐스트를 찾고 계시다고요? 김프로쇼로 오십시오. 영화 이야기, 술 이야기, 정신과 상담에 음악 얘기까지 매일 30분 다양한 주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듣기 힘든 라이브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즈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보컬 연주도 들려드리는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팟빵에서 지금 바로 김프로를 검색하세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와 함께하는 토요일입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검찰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검찰이 열심히 일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현 시국의 중심에 서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건지 뭐라고 보세요? 그럼 잘 모르겠고요. 저는 김프로쇼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네마 스타로 달리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제가 시네마 스타 네. 녹음 끝나자마자 힘들어요. 오늘 녹음이 4개 있습니다. 4개. 돈도 안 되는데 스케줄만 바쁜 거.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바쁘게 하다 보면 예. 돈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보따리 장수할 때 네. 하루에 그 고정 프로그램이 8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전화 연결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출연을 하면은 7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푼돈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활동을 했었죠. 이야.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도 돈천 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야. 그런데 몸이 남아나지 않고 자다가도 잠꼬대를 브리핑을 하면서 그는 거의 24시간 각성돼 있는 상태로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 저는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가끔씩 소개를 할 때 그냥 너무 많이 소개한 사람의 이름이 그냥 딸려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재즈 피아니스트 윤지희 씨 뭐였는데 이런 거 막 하다 보면 예. 너무 많아. 하여간 저는 압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그때 항상 마음에 뒀던 것이 내가 정관용 형님처럼 한 번에 한 1,000씩 버는 한 프로만 하면은 그치. 1,000을 버는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9시도 아니에요. 7시 25분부터 9시까지 그 토론 프로 딱 하나만 진행하면은 그냥 해피하게 그렇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데 이거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이건 완전 시간 강사네요. 그렇죠. 거의 보따리 장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날이 오겠죠. 우리가 애를 써야 될 텐데 우리 김프로가 나중에 세상 좋아지면은 어딥니까?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거 나와가지고 MC 하나 따고. 그런 건 약해. 그런 건 약해? 출발 비디오 여행은 그 시사 프로그램 그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럼 다른 거 해야죠. 그러면은 검찰 소환되는 거? 그럼 좀 소환되면 안 되지. 그건 돈이나 많이, 내가 무슨 홍만표처럼 몇백억이나 벌었으면 가도 되는데, 내가 뭘 했다고 검찰을 가. 검찰 얘기 나왔을 때 혹시 검찰총장 이렇게 생각했었지? 아니야. 그런 속세에 관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시네마 스타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팟빵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김프로 검색하시면, 김프로가 만드는 프로가 다 나옵니다. 김프로쇼. 그리고, 재즈가 알고 싶다. 그리고 시네마스타. 네. 요거 확실하게 여러분들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예. 자, 검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네. 예. 최연소 의원인데 지금 혐의는 정치 구단. 그렇죠. 구렁이가 한 수백 마리 들어간 사람이나 할 법한 그런 혐의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정치부 출입을 사실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쪽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막 꿰뚫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예. 뭐 청취자분들과 같은 수준이다. 그냥 언론을 보고 아는 정도다.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예.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기대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만 십상시가 있는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 주변에도 십상시가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김수민 뭐 사건의 본질을 놓고 보면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안철수 대표를 김어준 총수에 비유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있었던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김용민이 이제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밑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식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같이 이렇게 뭐 하는 쭉 그렇지. 식구들이. 예. 근데 이제 김프로가 새로 들어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안에서 과거의 측근과 현재의 측근이 충돌을 하는.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막 찌그락찌그락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돈에 대해서는 나름 뭐 확고한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수의 계약이 없다 그래요. 수의 계약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 그게 이제 안철수 캠프의 원칙이었대요. 공개 입찰만이. 그렇죠. 근데 지금 거는 사실 김수민 의원 거는 뭐 수의 계약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의 계약이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김어준과 김용민은 오래 있었으니까. 예. 우리 원칙은 공개 입찰이야. 수의 계약 같은 거 없어. 이제 김프로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야, 수의 계약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그게 수의 계약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하. 그러면서 이제 제보가 선관위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뭐 고발 조치가 되고 그렇지. 막 이러면서 지금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거를 서부지검으로 넘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포경찰서 건너편. 네. 서부지검이 왜냐면 중앙지검하고 남부지검에는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공안이 꽉 찼어요. 예.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예. 손이 비어 있는 서부로 지금 보낸 거거든요. 이게 공안 사건입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공안이 꼭 대북 말고도 선거 사범은 다 공안 사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큰 사건이 없는 서부로 지금 건너갔는데 거기서는 그냥 간단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은 시기가 좀 밀려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오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이런 일을 라는 혐의가 나올 수 있고 국민의당 관련해서? 국민의당 관련해서 저 사람이 이런 생각보다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좀 보시면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민의당 사건이 결국 사건의 본질은 그 김용민과 김프로 밑에 있던 사람들 그 이제 십상시끼리의 막 그 자리 다툼, 내지는 서로의 감정 다툼 이런 데서 발달된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안철수 측근끼리의 어떤 혈투. 그렇죠. 아하. 교통 정리가 잘 안 된 거 때문에 뭐 생겨난 거라고. 그럼 한 당사자는 당연히 박선숙 사무총장이겠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 사무총장. 예. 그건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뭐 사건의 맥락은 그렇잖아요. 김수민이 뭐 사실은 이게 최위선이라고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잡혀가려면 혼자 잡혀가세요. 돈도 못 버는 사람한테 잡혀가요. 자, 그렇게 실명을 얘기하면 그래. 의견이라고 얘기하면 돼. 의견이라고. 모르겠어요. 김용민이 당한 겁니다, 판사님. 그래요. 아니 뭐 지금 보도된 내용을 갖고 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무슨 사실을 얘기하나? 저는 의견도 없습니다, 판사님.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판사님. 그러면은 시네마스터 많이 들어주세요. 검찰이 그렇게 간단치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막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곤혹스러워 할 텐데 밖으로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그냥 김수민 의원 정도가 좀 부도덕한 일을 했거나 내지는 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했겠구나. 그래서 난감하겠구나 정도로 그냥 지금은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더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 자체가. 스텝이 굉장히 좀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 뭐 진상조사 발표해가지고 막 이상돈 또 저희가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하. 네.
그렇군요. 누굴까? 그 이름은 그 입모양으로 한번. 조금 지나면 나올 테니까. 궁금해. 입모양만.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따 끝난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네. 네. 그래요. 그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까? 뭐 그럴 거예요. 재밌네 이거. 김수민 의원보다는 정치적 무게감이 훨씬 무거운 그런 분이겠죠? 다른 얘기 합시다. 넘어가지 않아. 나도 반기문을 따라하려고. 일단은 그 부인을 안 한 거는 뭐 저는 긍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기문을 따라할 겁니다. 반기문, 기름장어. 알겠습니다. 요리조리 잘 피해나가는. 근데 그나저나 뭐 큰 사건이 또 하나. 가능성 굉장히 낮은데요. 왜냐하면은 또 이게 보도로 나온다든지 뭐 검찰에 소환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분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챕터가 하나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만피 형님 얘기인데 커다란 챕터가 하나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전과는 없었다. 로비는 실패했다. 현과는 없었다. 얘기 나오는데 그 쉽지 않은 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술이 없으면 그거 자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물론 홍만표 형님한테 진술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홍만표 형님 가족을 털고 이러면은 근데 그것도 이제 털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으니까. 만약에 미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양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진술을 받으면서 또 진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진술이 나와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홍만표 본인이 부인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더 발전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 게 있어서 정말, 시끌시끌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있기는 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 변수가 뭐냐면 지금 특수 1부장이 이원석 부장인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에버랜드 수사했던 양반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서울대 비법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도 그런데 그 2대8의 법칙이 여기서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정통 서울대 법대 그것도 이제 공법과 사법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형법과 민법. 근데 민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민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에 이렇게 딱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축을 이뤄가지고 딱 공고하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 출신이기는 한데 법대가 아닌 사람들은 또 거기서 약간 바깥이고 서울대가 아니고 이제 고대라든지 연대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대학교 출신들은 또 그 바깥으로 또 밀려나 있고 이런 거에서 오는 서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는 서울대 비법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하여튼 나름대로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사건이 어떻게 튀일지 만표 형 이렇게 접었는데 뭘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해? 그러니까 수사 자체는 진행이 되는데 그게 외부로 잘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검사들이 사활을 거는 거는 윗분의 그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데 사활을 거는 것 같아. 근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사활을 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그런다기보다. 일 자체가 제가 지금 시기가 좀 일러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큰 사건이 뻥 터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뻥 하고 나오기에는 이게 뻥 참 하고 나오면 난리 난다. 난리가 나면서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된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요.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스물스물 해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불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예의주시하고 보다가 하여튼 터질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름 석자 얘기하면은 바로 김용민 브리핑 문 닫아야지. 이건 진짜 핵폭탄 정도가 아니라 원전 10기가 동시에 다 터지는 그런 파괴력이다. 그런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만표형 사건에서 의외의 인물
나올 수도 있다. 예.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다.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왜냐면 이분이 또 이제 구속 상태이기도 하고. 네, 만표형이. 만표형님이 구속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제 늘 유명한 얘기가 수사는 생물이라서 이 생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어떻게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특검이 수사를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그분까지 수사의 어떤 그런 범위가 넓혀질 제가 수 이제 있을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표형님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진술을 했을 때 그걸 만약에 뭉개고 조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면 특검이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사람 수사 안 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되면 그 특검 조사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뭐 이원석 부장이라든지 수사팀 자체가. 그러니까 최대한 기록에 안 남기고 뭐 하려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딱 나와버린 이상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수사팀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그 양반 이름이 이제 포착이 된 거군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아니, 무슨 검사보다 이렇게 앞질러가, 우리. 김프로는, 아니, 무슨 여기 돗자리를 깔아도 되겠어. 그래요? 응? 아, 이 돗자리. 종로 3가에서. 돗자리 까면 망할 것 같아. 왜냐면, 팟캐스트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돗자리. 김도사쇼. 김도사로 개명을 해가지고, 김도사쇼. 여기보다는 서초동이 낫겠구나. 서초동에서, 재수 없을 사람들, 이렇게 김도사가 한번 봐주면은, 바로, 이렇게, 당신 곧 소환될 거야. 당신 기소까지는 가겠구만. 뭐, 이렇게, 여기서 바로 점을 쳐주는, 시네마 스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 예의주시하고 계시면. 이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사선상에 오른다든지, 혹은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정권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재판정에 선다 이러면은, 정권 2차원을 떠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원혼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원혼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권불 10년, 화무 11억,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라는 게 계속 가지 않거든요. 가다 보면 또, 이런 날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요. 참, 우리 사회가 너무 우향우해가지고, 이게 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좀 뭔가. 난 자양자 할래. 자양자는 돼야 썩는 거고. 하여간 우양우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중심을 잡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딱 20분 얘기했는데 너무 알차네. 알차요. 조금 예의주시해서 국민의당과 홍만표 관련된 사건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프로이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팟빵 홈페이지에서 김프로를 검색하셔서 김프로쇼.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짜증날까? 재즈 뭐였지? 재즈가 알고 싶다. 재즈가 알고 싶다.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어. 그리고 시네마스타 여러분. 시네마스타만 살려주세요. 예, 요거 좀 끈하게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김수미는 몸통이 아니다. 이건 확실한 거죠? 십상시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사안이 더 클 수 있다. 아니 지금 제3당에 불과한데 그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가늠도 안 되는 판인데 아니 벌써 십상시부터 생기면 어떡해. 아니 무슨 그러니까. 지지율부터 오르고 그다음에 십상시가 생기든 말든 해야지. 그게 새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새로운 정치. 새롭잖아. 알겠습니다. 김프로이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